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생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전시가 올해 이제 2022 수능 특강에서요. 앞에 그 교과서 개념학습 7강, 8강까지 했었고요. 다시 적용학습 넘어와서 이제 고전시가 1파트에 대한 것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가요하고요. 모죽지랑가라는 향가 배웠었죠. 오늘은 이제 그 고대가요, 향가, 그 다음 시기가 이제 고려가요 시기죠. 그래서 고전시가 지금 흐름에 따라서 오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 고려가요 중에서 가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작품, 그리고 정석가라고 하는 이 두 작품을 같이 실어놓은 이유는 아마도 한 글자, 여러분 한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한에 대한 정서를 담고 있는 좋은 작품, 중요한 작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힘이 나는 말 한마디 좀 보고 들어갈까요?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한 가지 사물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마라. 우리 묵자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뭔가 할 게 많을 경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것저것 뒤적여 보다가 결국에는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한 가지 사물에 대한 것부터, 즉 한 가지씩 차분차분하게 해가면 모든 것이 쌓여서 큰 것을 이루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국어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차분하게 개념을 쌓아가시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 한번 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 한 가지로 고려가요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오늘은 가실이라는 작품, 여러분 그 수능특강 페이지 44페이지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가실이라는 작품 나오게 되면 늘상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세요. 뭘 많이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신사고 문학교과서를 가지고 고2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신사고 문학교과서에 보게 되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경별곡이라는 작품과 그다음에 가실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고려가요의 거의 양대산맥이라 볼 수 있는, 뭐 많은 교과서들에 등장하고 많은 고전문학 문제집 속에 등장하는 작품이죠.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특히 이 두 작품 다 이별로 인한 한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의 계보로 있는 작품의 이 계보들이 있거든요.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경별곡 같은 경우에도 이별이고요. 가실도 이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한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서를 품고 있냐? 그리움이라는 공통된 정서가 있다. 그런데 차이점을 보인다는 건 뭐냐면 이 가실이의 화자는 굉장히 체념을 해요. 잡아두고 싶은데 잡아두면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체념의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실이의 화자는 소극적인 모습이 강하다라고 많이 설명들을 하죠. 반면에,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반면에 서경별곡의 화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막 자기 의지를 막 불태우거든요. 네가 날 사랑만 해주면 내 소중한 뭐 질삼배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소성경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고향 땅을 버리고 널 쫓아갈 거야. 사랑만 해줄래?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인 서경별곡의 화자는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경별곡과 가실이를 비교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수능특강에는 가실이가 있잖아요. 네,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가실이라는 작품을 낸다면 보기에 서경별곡을 주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뭐 여러분 고2나 다른 학생들 교과서에서 서경별곡이 나와 있다면 가실이라는 작품을 보기에 주고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통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한, 그리움, 이별도 여러분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죠.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공통점,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러한 태도의 차이점이 좀 보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푸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이 작품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알고 지나가면 좋아요라고, 알았으면 좋겠는 필수 개념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년이네요. 가시리 있고 선생님이 네모를 좀 쳐왔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네모를 쳐놓은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 나난 뒤에가 보니까 위증질과 태평성대 나난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각 연에서 뭔가 반복되는 말들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 위증질과 대평성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무엇인 거냐면,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쉽게 말하면, 특히 이런 게 해당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여음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음구라는 것은 남는 음인데 해석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나오는 경우가 없고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후렴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렴구가 등장하는 것이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가요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후렴구, 그리고 그러니까 여음구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삼음보, 그 다음에 연이 나눠지는 분연체. 재밌게도 이 후렴구를 기점으로 연이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거는 이 네모친 부분들만 해석을 하게 되면 쉬우니까 생각보다 해석하기 많지 않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로 작품을 한번 분석이라기보다는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가시리 있고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은 일반적으로 가실 거예요? 진짜 가실 거예요? 대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실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A, B 구조가 있다. 보통 이제 소문자로 많이 쓰는데요. A 구조라는 대표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A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반복되는 것들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강조를 하기 위해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갈 거야? 장난 아니고?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문제 많이 봤을걸요?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구나. 혼자서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이 혼자서 가실 겁니까? 가실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의문형 문장을 통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뭔가를 화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정말 가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진짜 갈 거예요? 날 떠나갈 거예요?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를 잃어버린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좀 상실감? 선생님이 지금 옆에다가 이 감정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가시리는 각 연에서 정서가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변화한다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여기는 상실감이 있다가 여기서는 상실감이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기쁘다가도 갑자기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슬프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 기쁨의 감정이 있다가 여기에 그냥 슬픔의 감정이 들어올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도 감정은 변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한 정서가 드러나는 거지 기존의 정서가 사라졌어 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어쨌든 정서가 변화한다는 게 초점. 또 하나,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까지라 줄쳐야겠죠. 여기까지. 나보고 저때 어떻게 살라고요? 나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래요? 나 진짜 어떻게 살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어떤 그 정서가 진짜 너무하네 라고 하는 원망의 정서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 진짜 버리고 갈 거냐고. 그랬더니 세 번째에서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해석 되게 쉽죠. 잡아두고 싶지만 쉽다라는 관점은 알고 있으면 쉬운 거죠. 잡아두고 싶은데 처남은 아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릴쉐라라는 말 들어봤죠? 뭐뭐 할까봐 두렵다 이런 뜻이죠. 너무 밥을 많이 먹은 거죠. 막 미친듯이 밥 먹은 다음에 너무 많이 먹었어. 살찔 쉐라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살찔까봐 두려워 뭐 이런 것들.
이해 갔어요? 어떻게 오늘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했어. 내일 시험인데 시험 망칠셔라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망칠까봐 두려워. 이건 좋은 말 아닙니까? 패스. 살찔셔라 이런 말들. 나 너무 예뻐질셔라. 너무 예뻐질까봐 두려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뭐뭐 할까봐 두렵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잡아두고 싶어요. 근데 잡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다는데 적극적으로 잡고 싶잖아요. 근데 잡았을 때 왜 이렇게 나한테 질척거려.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실망하면 안 돌아올까봐 이 여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잡아두고 싶은데 포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빅마마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의 가장 유명한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뭐 이런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체념이라는 정서를 엿볼 수 있는 그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자들이 노래방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체념이라는 정서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런 정서가 상실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은 이 앞에서 상실감이라 표현했지만 비애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에서는 뭐가 있냐면 약간 좀 이렇게 원망하는 심정. 근데 세 번째에서는 체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점점 상실, 잃어버렸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체념, 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감정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다운되는 모습이 있다가 셔로님 보내옵나니, 그러니까 서러운님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들 얘기 많이 하실걸요? 이 셔로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 책에 그 수능 특강에서도 46페이지에 2번 문제에서 셔로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려가요라는 게 해석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셔로님이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서럽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란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나와의 이별을 정확히 적어드릴게요.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다. 그러니까 서럽게 하는 님이냐 서러워하는 님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서럽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요. 그럼 누가 서러운 거냐면 이 서러움의 주체는 화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서러운 거죠. 진짜 이별해서 내가 너무 짜증나고 서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나와의 이별을, 어쨌든 님도 나와 헤어지는 거니까 여기서의 주체는 님이 주체라는 거죠. 님이 나와 이별을 서러워하고 있다. 어쩌면 이거가 현재의 상태인데 요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화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사랑한 건 제가 날 더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나만 사랑하면 너무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둘 다 헤어짐이라는 관점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님을 내가 보내니, 그러니까 잡아두고 싶었는데 못 잡았잖아요. 왜냐면 안 돌아올까 봐. 그럼 그 다음 소망은 뭐냐면 돌아오길 소망해야겠죠. 그래서 가시는 닷, 요 닷이라는 건 가자마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as soon as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가시자마자 도셔, 돌이켜서 오셔서 와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요 마지막 연에서의 정서는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정서로 돼 있으면 우리가 기승전결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설에 보게 되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갈등이,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가 고조됐다가 정리된 느낌. 그러니까 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승전결. 이것도 비슷해요. 기승전, 그다음에 결. 이 결이라는 게 뭔가를 마무리, 맺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이 점점 막 다운되는 거잖아요.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좀 돌아오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일종의 앞에서부터 기승전결이라고 얘기도 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리 끝이에요. 별게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은 꼭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 1번, 여성 화자의 한을 다루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그 한의 계보를 있는 작품이라고. 다음 두 번째,
울림소리, 리을이나 이응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요. 위증질가 보세요. 위증, 이응, 리을, 뭐 이건 없는 거라고 보인다. 이응, 리을, 이응 뭐 이런 것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울림소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 뭔가 좀 경쾌한 음악성을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 위증질가 태평성대라는 게 태평성대입니다 뭐 이런 건데 내용이 되게 이상하죠. 정말 가실 거예요? 태평성대네요. 날로 어찌 살라고 원망 막 하다가 태평성대네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실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뭐 궁중음악으로 창작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왕께서 잘 다스리고 있어서 태평성대예요 라는 후렴구를 나중에 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시험지에 출제하려면 뭐 보기 같은 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음악성을 주기 위하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분연체, 여음구 전부 다 고려가의 특징들이니까 알아둬야겠죠. AA, BA 구조를 통해서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건 강조하기도 하고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니까요. 다음 다섯 번째, 간결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평이한 시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작품은 특별한 비유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비유적인 버릴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아, 버린다에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버리는 거. 나 어떻게 살라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사실 그대로. 그 다음에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보내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비유적인 게 없어요. 가자마자 돌아와 주세요.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5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얘기는 사실 뭔가 비유적인 표현 자체가 별로 들어있지 않다. 되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가시리에 대한 정리. 그럼 나번 작품의 정석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정석가는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공부를 하잖아요? 진짜 쉬워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해석해도 끝나요. 왜냐하면 모든 연이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소재만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밥을 먹을 테야. 그럼 살이 찌겠지? 그 다음 연이 갖고 나는 빵을 먹을 테야. 그래도 살이 찌겠지? 그 다음 연애가 갖고 나는 라면을 먹을 거야. 그래도 살이 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재들만 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정석가에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이 네모를 치고 줄을 쳐왔어요. 그러니까 네모 친 것들이 중요한 소재인 거고요. 줄 친 것이 화자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맨 마지막 줄에 들어있어요. 그건 줄을 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각 연별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헤어지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남학생이라면 어떤 여자가 여러분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막 학교 올라올 때마다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런 이제 사람이 있다 치고 이제 경화고 학생이라면 여학생이라면 이제 학교로 올라오는데 이제 남학생이 막 치근대는 거예요. 아, 좀 사귀어 보지? 아, 좀 사귀자. 아, 좀 사귀어. 막 그래서 막 치근치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귀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 안 되겠다. 얘를 떼놓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좋아. 한번 이렇게 해보자. 내가 동전을 탁 던졌을 때 동전이 이 돌 위에 이렇게 탁 서잖아? 그럼 내가 너랑 사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자가? 그게 뭐야? 야, 어떻게 동전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서? 말도 안 되잖아. 그래? 그럼 우리 사귈 수 없겠네? 어쩔 수 없네 뭐.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전은 여러분이 던졌는데 이 동전을 탁 던졌는데 동전이 떨어져갖고 그 돌과 돌 틈 사이에 딱 껴서 딱 서버리면 이제 난감한 거죠. 그건 이제 사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돌 위에 이렇게 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희박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한 건 뭐냐면 너와 절대 사귈 수 없어라는 나의 의지를 발현하는 거죠. 그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볼까요? 삭삭기 세모래 벼랑에 나난. 나난. 아, 이것도 국어네, 그러면. 나난이라는 게 아까는 남는 음이라고 했었는데 얘 역시도 남는 음이겠네. 그럼 얘는 우리가 여음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 고려가구나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여음구. 일종의 좀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한 일종의 조흥구라고도 해요. 조흥구라는 말도 써요. 자, 삭삭기라는 게 뭐냐면 삭삭삭삭삭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스치는 소리? 일종의 청각적인 심상을 가지고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삭삭삭삭 뭔가 좀 스치는, 뭔가 좀 모래 갈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새모래. 이 새모래가 이 새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새가 가늘 새자예요.
고전 시가는 여러분이 한문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고전 문학을 보다가 새우라는 말이 나와요. 새우. 선생님, 새우는 혹시 슈림프? 그런 새우가 아니죠. 어이잖아요. 그죠? 이 새우가 뭐냐면, 이거 가늘 새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는 비이기 때문에 가랑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시기는 대개는 봄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우라는 시어가 보통 봄에 많이, 그러니까 새우가 나오게 되면, 봄 아닌가? 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봄이라는 것들을 형상화해 놓은 시?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화 행화라는 시어도 대개는 봄에 피는 꽃들이기 때문에 봄이겠구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걸 보시면 돼요. 눈, 겨울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낙엽, 가을이네 이런 것들. 이해했어요? 가끔 이런 것도 나와요. 구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구는 오래일 구자예요. 그러면 오래 내리는 비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장마라고 하죠. 근데 장마는 언제를 떠올리게 하죠? 여름을 떠올리게 하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우란 작품도 있어요. 그래서 구우, 장마에 대한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새모래라는 것들은 가는 모래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청각적인 심장, 삭삭삭삭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가 가득한 이 벼랑에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 없겠죠. 식구가 반복되고 있네? 식구의 반복이 일어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구운 밤. 밤을 구웠어요, 여러분. 맛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밤을 구우면 그 즉시 불에 타서 생명력이 사라지잖아요. 살아있지 않은 밤이에요. 그죠? 구워버렸으면 이제 불에 타서 그 안에 생명력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운 밤 닷대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난대요. 여러분, 싹이 나려면 살아있는 싹이어야 되지 않아요? 이 구운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난다라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런 걸 가정하고 있다는 걸 아마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것이와, 그러니까 싹이 난다면 이런 얘기죠. 뭐뭐 한다면 유덕하신 님을, 그러니까 덕이 많으신 님, 그러니까 덕이 많으신 님은 내가 사랑하는 님 정도 얘기 아닐까요? 이러한 님과 여의아와지이다. 요게 뜻은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운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날 확률은 제로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면 님과 헤어지겠대요. 그 얘기는 반대로 가야 되겠죠. 이거의 의미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거죠. 헤어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화자에 뭘 발현한 거냐면 내 의지다 이렇게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헤어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속뜻을 품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어라고 하는 것들. 되셨나요? 자, 더불어서 구운 밤 닷대를 심었는데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났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해설할 때는 일단 이 반어가 기본인 거고요. 역설이라고 해설하는 사례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 반어에 좀 집중해서 시험을 출제하는 것 같고요. 역설은 사실은 조금 말 자체가 안 된다 하는 건데 말이 안 되긴 하죠. 구운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난다니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왜 역설이라고 뭐냐면 역설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뭘 강조하는 거죠?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그러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어와 역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자, 첫 번째 사례 봤죠? 두 번째 사례 하죠. 이게 2년이죠, 여러분. 3년도 똑같아요. 3년. 자, 방금은 밤에 우미도다 싹이 나는 거였는데 이번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새긴 거예요. 옥으로 연꽃을 새겼어요, 여러분. 옥이라는 건 사실은 예쁘죠. 예쁜 옥인데 그 예쁜 옥에 연꽃을 새겼어. 그러면 이건 지금 일종의 조화죠, 조화. 그러니까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그냥 조화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만든 꽃을 바위에 접을 붙였는데 그 꽃에 새송이가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 붙였더니 그 생명력이 생겨갖고 꽃이 새송이가 샤방 하고 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화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생명력이 없는 꽃에 생명이 피어난다니 이것도 일종의 가정, 조건이라 볼 수 있겠고 불가능한 상황을 역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두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겠고 결국 그러면 유덕하신 님을 여의어하지다 헤어지겠습니다.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의지, 반어법을 통해서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똑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했나요? 구운 밤에 오미도다 싹이 나면 헤어질게요. 말이 돼? 그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안 헤어지겠다고요. 옥으로 만든 연꽃을 열심히 새겨갖고 바위에 접붙여서 꽃이 새송이가 피어나면 헤어질게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안 헤어진다고요. 자, 4형 가죠. 무쇠로 천릭을 말한 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요. 무쇠, 쇠예요. 쇠로 천릭, 옷이에요. 옷. 옷의 한 종류인데 무쇠로 옷을 말다는 재단하다 이런 뜻이죠. 어쨌든 뭐 그냥 쉽게 해석하면 옷을 만들었다는 정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무쇠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철사로 주름을 박았대요. 어쨌든 지금 이 옷은 무쇠로 만든 옷인 거죠. 자, 그 옷이 다 헐어시와라고 돼 있죠. 다 헐어버린다면. 아니 얘들아, 무쇠로 만든 옷이 헐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잘 안 헐어요. 무쇠로 만든 거. 녹은슬지언정 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 세 번째가 전제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헤어질게요 라고 하는 거잖아. 아, 제가 무쇠로 옷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옷이 만약에 헐어지면 당신과 헤어지겠습니다. 아,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안 헤어진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계속 제시하면서 못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년 마지막 6년인데 5년 잠깐 뛰어넘은 것 같아요. 자, 6년에 가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차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를 안 한 거고요. 마지막 6년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구슬이 바위의 지신들. 그러니까 지다란 말이 나오게 되면 앞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떨어라는 말을 붙이면 돼요. 그럼 떨어진들이란 뜻이겠죠. 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딴 그칠이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슬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슬이 있는데 이 구슬이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구슬과 끈이 합쳐지면 뭐 팔에 끼면 팔찌가 되겠고 목에 가면 목걸이가 돼요. 근데 이런 목걸이나 팔찌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죠. 그냥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널 위해 준비했단 목걸이 이렇게 걸어주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팔 좀 줘봐요. 왜요? 팔찌 껴드릴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찌나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일종의 징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징표. 라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즉, 이 구슬이 되었든, 끈이 되었든 다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끈이야, 그칠이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끈이야, 끊어지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 끈이라는 게 일종의 사랑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슬, 내 사랑이, 구슬도 사랑이니까, 사랑의 바위의 지신들, 떨어진들, 그럼 얘들아, 구름이래. 구슬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어떤 해설서 같은 데서는 이 구슬도 똑같이 사랑이고 끈도 사랑인데 이 구슬은 변할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구슬은 뭐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다. 하지만 끈은 정신적인 사랑이라 우리의 정신적인 교감. 그러니까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단 중요한 건 그냥 사랑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랑이 바위에 떨어지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시련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좀 장애물 정도를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그치리니까 그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지 않아요라는 뜻이니까 일종의 서리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선생님이 고전시와 강의할 때마다 끝에 끝난 어미가 리, 리아, 가,
고 이런 말을 나오게 되면 전부 다 물어보는 의문형 어미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서리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더라.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지문이란 말은 순우리말 천이죠. 천년을 외로봄, 이거는 외롭다는 뜻이니까 외로이, 여다, 녀다, 니다, 니다 다 지내다 가다의 뜻이니까 외롭게 지낸들 우리의 믿음이야. 그치리까 그치겠어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러분 보시면 요렇게 문장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우리가 선생님이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유통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통반,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줄여 선생님이 보통 유통반이다 설명을 많이 해요. 앞으로 선생님이 강의할 때 유통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화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줄이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표현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요 사실은 정석가의 6년이긴 한데요. 요 뒤에 보시면 요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신사고 문학교과서로 2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사고 문학교과서에는 서경별곡이 있어요. 그 서경별곡의 5년에서 8년, 즉 두 번째 부분을 가게 되면 요런 구절이 있거든요. 요 노란색 부분을 잘 보시면 구슬이 바위에 디신들, 좀 전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기니 딴 그치리이까, 끈이야 그치리이까, 똑같죠. 지문에를 외우면 여신달, 지문에를 외우면 여신들, 신이 딴 그치리이까, 신이 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정석가의 6년과 서경별곡의 두 번째 파트, 5에서 8년이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당시에 어떤 유명하고 뭔가 좀 좋아 보이는 구절이 서로 간에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제 쓰임을 좀 이게 쓰였던 거죠. 일종의 패러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그 이별에 관한 것들, 한을 담고 있는 것들은 여기저기 좀 많이 쓰였다 정도만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요거는 이제 서경교 강의할 때 이렇게 해놓는 거라서 가져온 건데 어쨌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러면 뒤에 가서 정리 한번 해보죠. 이것만은 꼭입니다. 자,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거. 맞죠? 왜냐면, 아까 앞에서 보니까 쭉 해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한 다음에 왜 이렇게 헤어지지 않은 거냐면, 내 사랑은 영원하거든.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주제가 될 것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기발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서경별곡 2연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5에서 8년인데 선생님이 2년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그냥 덩어리를 얘기할 때 보통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그래서 여기 쓴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써있진 않지만 세 번째 설의법이 써있다라는 거. 아까 그치리가 있었으니까 다음 네 번째는 뭐 반어도 있다 혹은 역설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가시리와 정석가 다 정리됐고요. 사실은 이 가시리하고요, 여러분. 가시리하고 이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차이점이 보이죠. 아까는 우리가 가시리하고 서경별곡 비교했었는데 가시리와 서경별곡 이 정석가의 공통점은 서경별곡과 마찬가지로 한이라는 걸 담고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한. 그런데 여기 가시리는 아까 비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정석가는 실제로 전부 다 비유가 많죠. 특히 마지막 년 6년에 가게 되면 끈이라는 게 진짜 끈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가 좀 들어있죠. 그리고 가시리 같은 경우에 아까 정서의 변화가 막 나타났잖아요. 뭐 원망했다, 체념했다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서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초지일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forever,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있어서 아마 이 작품을 묶어놓은 게 아닐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전 시간 두 번째 파트에서 고려가요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고려가요 넘어가서 이제 시조 부분. 사실 이제 수능에서 제일 중요하다 싶은 가사와 시조가 보통 있다고 하는데 그 시조 부분에서 특히나 유명한 시인인 이 윤선도 씨의 몽처녀를 가지고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 고려가요 부분은 사실 수능에서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안 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내신 시험이나 혹은 고전 시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분명히 도움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이제 고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법 같은 데서 고전 문법과 함께 연계돼서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작품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몽천이라는 작품 시조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죠. 고생하셨습니다.